통상의 경우에 예. 그 제작자나 진행자를 바꿀 때 통상은 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교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이제 그 편성 규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예, 편성 그리고 규약. 예. 그 합당한 노사 관계 안에서 맺어둔 단체 협약이라는 것.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좀 논의를 거치라는 거거든요. 책임자 그룹과 네. 실무자 그룹이 예. 협의를 거쳐서 예. 프로그램 때로는 기획 론칭도 하고 뭐 폐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하는 그렇죠, 시스템. 그렇죠. 예, 예. 협의의 과정인데 예. 왜 이런 것들을 뒀냐 예. 규범으로. 예, 예. 최소한의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거든요. 이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 마지막 예. 보루 같은 예, 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예. 예전에 이런 것들 저희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이런 것들 투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 규범화 다 시켜놓은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 지금 하루 아침에 그냥 만 일방적으로. 하루 만에 그냥 다 깡그리지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니까. 만 하루 만에 깡그리 무시하는. 근데요, 제가 그 박민 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예, 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그동안 KBS 뉴스9이 검언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를 했고, 그리고 사법당국의 수사로 관련 기자가 기소됐다. 예. 그리고 대선 당시 김만배 녹취 보도로 3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더 이상의 불공정 편파 시비 사례는 용납하지 않겠다. 뭐 앞으로 불공정 관련된 보도를 하면 PD, 기자 즉각 업무 배제하고 징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종의 이제 엄포를 놓은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박민 사장의 기자회견 메시지는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첫 번째, 네. 자, 그 언급했던 그 네 가지 사례들요. 네. 그게 어제 저희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네. 9시 뉴스의 메인 그 보도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4분 정도 방송까지 됐습니다. 박제화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박재화. 예. 자, 김만배 제가 건건히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 예. 김만배 보도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미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지금 과징금 방침위가 징계 처분까지 내렸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KBS 그 정도 하면요. TV조선은 한 2배 정도 물리면 돼요. TV조선. TV조선 똑같이 가서 인터넷에 다 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했던 보도. 이건 그 당시에 사회적 파장을 갖고 왔던 보도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인용 보도함에 있어서도 네. 저희가 충실히 진실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관련된 이제 언론사들, 기자들 고소고발 조치할 때도 KBS는 사실상 거기서도 배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방심위는 이제 이런 것들을 걸고 예. 넘어지고요. 예. 그 생태탕 문제 이거 예. 국민의힘에서 안 걸었습니까? 검찰 단계에서 이거 무혐의 나온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뭐 이걸 가짜 뉴스 프레임화 시켜버리고 네. 그 사장이 발언한 것들을 그대로 지금 뉴스9에 올라가 버리고 예. 자, 그리고 편향성이라는 거요. 예. 자, 박민 사장이 누굽니까? 이미 지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네. 낙하산 사장이라는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덮어 쓴 자 아닙니까? 예. 그만큼 더 편향성이라는 상징이 뭐 어떤 걸로 더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문화일보 재직 당시에 네. 쓴 기사들 이렇게 쭉 검색해 보면요. 특정 세력에 이미 경도된 언론관을 갖고 계신 분이란 네. 말이죠. 네. 제가 볼 땐 그분이 사장으로 와서 그 KBS에 있는 양심적인 네. 우리 제작진들에게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네. 말할 네.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 낙하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어디 이 자리에서 불공정 그럼요. 보도 논란, 편파 보도 논란 얘기를 하느냐. 근데 예컨대 어떤 특정한 이유를 들어서 그동안 양심적으로 제작해왔던 제작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만약에 징계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뭐 저는 충분히 그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예. 뭐 더한 것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네. 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지금은 뭐 공정방송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도권 안에서 대화를 계속 요청을 하겠지만 네. 사측이 뭐 그걸 순순히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렇게 워낙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범법적인 정황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모으고 있고 해서 예. 또 법적인 책임은 예. 끝까지 물어나갈 것이고 예. 특히나 이거 제작 자율성의 확보 문제는요. 이거는 노동조합
그리고 특히나 언론사, 공영방송에서는 매우 중요한 또 저희 근로 조건이기도 합니다. 예, 예.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예. 뭐 이런 것들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은요. 예. 좀 모든 걸 걸고 지켜내야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그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주장하면서 무던히도 무수히도 많이 싸워서 사실상 상당한 수준으로 선진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 또다시 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가 또 한 번 다시 출렁이고 흔들린다 이런 비판 직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취임식 열고 나서요. 예, 예. KBS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구조조정의 뜻도 밝혔습니다. 예. 내부가 상당히 술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네. 가지는 그 함의가 있는 것이고 그 되게 불안스러운 요인들이 수밖에 없죠 내부 구성원들에게. 네네. 그리고 아마 그 노동조합은 또 노동조합의 또 태생적인 그 지향점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원칙론적인 네. 원칙론적인 KBS가 성찰을 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을 가질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역시나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다만 자, 이 지금 말하는 구조조정 네. 이런 재창조 수준의 통폐합, 예. 재배치 예. 이 함의는 예.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원칙론적인 국민적 네. 공감대를 가진 말이 아니라고 저는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네. 그냥 줄이고 해체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쪼그라들면 그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영화되는 지금 이 수순을 밟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 사실 수장이 온다면 네. 그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쉽습니다. 네. 줄이고 비용 줄이고 네. 자르고. 예. 근데 이런 것들보다는 좀 네. 공영방송의 가치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네. 좀 지속 가능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네. 그럼 진짜 국민적 공감대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비전과 철학이 좀 제시돼야지 네.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어제 그 재창조 수준의 네. 이런 것들은 매우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려는 그 시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KBS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맞습니다. 예.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고 내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조조정 명예퇴직 종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KBS 이텔레비전 민영화 혹은 매각하려고 예, 하는 거 예, 아니냐라는 어떤 언론계의 의구심 이런 게 있는데 예.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런 썰들이 네. 쭉 나왔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자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내부 구성원의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요. 공영방송의 정말로 이제 가치를 찾아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 공감대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박민 사장 역시도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밖에서 보니까 좀 네. 방만하고 매우 편향적으로 보이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숨은 곳에서 공적 책무하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는 걸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네, 또 예, 예. 얼핏 언급을 했어요. 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막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주신 수신료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시 되돌려 주는가의 그렇죠.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저는 예, 예. 있어야 된다고 예.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아까 ETV 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이런 것들은 KBS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방통이라는 그렇죠. 기관이 있는 거고. 예.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럼 이동관. 예.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인 방송통신위원회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회가 예. 독인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동관 전에도 오로지 초식에는 이동관을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김효재 대행이 네. 그 당시에도 2인 체제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았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불씨들이 살아 있는 거고 예. 위법의 요지들. 예. 자 이동관 되고 나서도 지금 이번에 뭐 탄핵 사유가 뭐 8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네. 하나하나가 다 타당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무도한 정권의 지금 언론 탄압, 네. KBS는 정말 그 시작이고요, 서막이고요. 예. 이 전체 미디어판에 대한 예. 언론 장악, 우리 민주주의 후퇴 문제 예.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예. 국회가 빨리 예. 이동관 탄핵해야죠. 예. 그 뭐 11월 30일에서 12월 1일 예. 사이에 있는 국회에서 예. 민주당이 강력하게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의결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체 미디어판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난리를 KBS로 서막을 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동관을 다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네. 이분이 과거 저기 MB 시절의 홍보 수석 네. 하고 하면서 그 사실상 그 미디어판을 완전히 이렇게 탄압했던 네. 기술자잖아요. 방송 장악 기술자라고 예, 예. 저희가 부르는데 예. 자, 그 시즌 1은 되게 루틴했습니다. 네. 나한테 말 잘 듣는 사장 앉히고 네. 그럼 그 사장이 이렇게 부역하고 그럼 저항하는 사람들 누르고 네. 쫓아보내고 예.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이 시즌 2는 예.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아예 자 공영방송 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채널도 많고 다매체 채널 상황에서 네. 공영방송들은 크게 필요 없어. 네. 그냥 이게 말 잘 듣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네. 그냥 해체시키고 분리시켜서 없애버리라는 저는 아주 매운맛의 시즌 2라고 생각합니다. 매운맛의 시즌 2다. 이 KBS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YTN 이미 지금 그렇죠. 뭐 이건 민영화가 아니라 거의 뭐 저는 사영화 수준이라고 예. 보는데 지금 예. 저렇게 뭐 가르고 예. 있는 거죠. MBC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때 권태선 이사장 저희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예. 지금 약간 시간은 멈춰 있지만 네. 뭐 그대로 놔둘까요? 그렇죠. 저는 네. 그렇지는 않다고 당연하죠. 보고요. 계속 그 시도들은 네. 계속 집요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예. 다만 그래서 빨리 이 저 언론 장악의 시계를 좀 멈춰 세우기 위해서라도 네. 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예.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를 볼 때까지는 시간이 좀 멈춰질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좀 거기에 그냥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 이제 언론 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근데 보십시오. 생각이 이게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예. 사실 그때 같이 이제 다뤄지려고 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국회에서. 예. 근데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러니까요. 방송3법 필리버스터까지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취소하면서. 이동관 방탄 국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 더 명백해지는 거죠. 예. 그 이동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왜 이동관이 필요할까요? 예. 총선 전에 그렇죠. 모든 언론 언론들 장악을 장악하려는 하고. 그 시초로 봐야죠.